네, 우리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그리고 김시덕 박사의 새 책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정말 찐이야 저분은. 같이 또 다니셨잖아요. 찐이야.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해서 다음 주가 다 다음 주에. 다 좋은데 제발 화면 안으로 좀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까? 예, 자꾸 이렇게 다음 주에 나가세요. 영등포를 가기로 했어.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가 또 우리 서울에 또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역사가 또 살아 숨쉬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일제 강점기 당시의 흔적들이 네. 남아 있는 영등포 누구랑 가십니까? 일단 둘이고 모아봐야지. 시청자분들도 좀 이게 모아볼게요. 예, 한번 같이 가셔야죠. 얼마나 또 김프로님 또 김시덕 박사님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아 그래? 네. 아 진짜로? 그럼요. 그 바람 놓치지 마시고 알았어. 영등포 가셔서 또 신길동 짬뽕 한번 드시고요. 짬뽕에다가 예. 또 영등포 시장에 가면 그 저 속꼬리, 응? 꼬리찜 하는데 꼬리찜 그래요? 몰라요? 저는 꼬리찜 안 먹어요. 꼬리찜 예. 꼬리찜 맛있습니까? 맛있지. 저는 약간 꼬리 같은 건 좀 약간 그 소한테 좀 미안한 느낌이 자꾸 들어가고 꼬리는 안 먹고 있습니다. 자, 속꼬리보다는 달게 머리가 되라는 가운을 집에 또 새기고 두셨던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엔 집마다 진짜 가훈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뭐였어? 가훈 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혹시 뭐 있으셨어요? 뭐 있긴 있었는데. 가훈을 써서 있었던 붙이진 것 않았어요. 같은데.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 있게 살자. 목적 있게 살자. 이제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거. 예.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즉시 개장 상황. 여러분의 장이 왜 이러냐 근데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안 좋아? 예비 효과. 마이크론 때문이죠. 마이크론. 엔비디아? 아니 마이크론. 마이크론? 마이크론 많이 빠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상황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는 한 15포인트 정도 밀려서 출발할 것 같고요. 2,500m.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한 2% 가까이 빠질 것 같고요. 아이고 삼성전자 말아. SK하이닉스도 오늘 3% 이상 좀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미국 뭐 반도체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오늘 일단 오전에는 일단 충격파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마이너스 0.5%, 카카오가 0.6% 정도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반도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국내 시총 상위 기업들 출발은 조금 부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코스피가 2,493포인트 현재 마이너스 10포인트에 좀 출발했습니다. 0.4%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9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4.54포인트, 0.54%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네. 현재 오늘 뭐 출발이 좋은 기업은 현대건설인데, 뭐 사우디 왕세자가 11월에 뭐 한국 온다라는 뭐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누구 빈살만? 네, 빈살만이. 한국에 온대요? 네, 그래서 진짜요? 정상회담 한다는 그 단독 보도가 어제 있긴 있었어요. 오. 네, 거기 이제 진위업은 좀 한번 확인해 보시되, 이제 아무래도 네옴시티나 뭐 이런 수주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3% 지금 급등세로 좀 출발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섭외 한번 해봐야 되겠네. 빈살만요? 예. 자신 있으세요? 아니 뭐 또 뭐 마실 진미로 보는 거지 뭐. 수 있다 또. 사우디 좀 무서워요. 약간 그럴까? 러시아 다음으로 무서운 데가 사우디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출발이 좋고, 그리고 태양광 회사들 뭐 미국에서도 여전히 좋다 보니까 오늘 OCI가 한 3%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태양광. 예. 그리고 금호석유가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는데 2.6% 금호석유? 정도. 예. 오늘 좀 주가 제가 티가 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마이나. 전 그냥 금호석유 이렇게 다시 한번 리액션한 네. 것뿐인데 티가 좀 납니까? 네, 조금 없을 때 이러다 금호석이요 이렇게 돼. 금호석이요? 티가 나는군요. 그러지 말라니까. 예. 오늘 금호석유도 좋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한 2.6%, 그리고 GS건설하고 DLENC도 각각 한 2% 가까이 지금 반등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흔히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네. 좋고, 태양광 좋고, 뭐 이렇게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네네네. 오늘도 좋고, 어제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이 좀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 장세 아직은 펼쳐지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좀 반도체,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삼성전자 같은 이제 IT 기업들이 아 그러네. 예, 여전히 좀 좋지가 야, 않습니다. 반도체 예. 안 좋네. 예. 예? 그래서 IT하고 미국에서 또 다른 거는 자동차도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죠? 예. 지금 지수 2,500 오는데 오르질 못하더라고요. 음. 어제부터 자동차도 빠졌는데 오늘도 현대차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IT 기업 이쪽 제외하면 시장은 그렇게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대부분 좀 하락 출발은 했습니다. 미국 좀 나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음흠.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가 마이너스 4%인데 아마 로블록스가 지금 시간에서 한 17% 급락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좀 메타버스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로블록스는 저 초딩들 이상이 해줘야 되는데 예, 초딩들 가지고 되겠나? 그죠? 그지? 아, 로블록스. 예. 예. 아, 우리 첫째 하지. 첫째가 조금 했었거든요. 아, 요즘 뭐 특별히 많이 안 하는 것 그래? 같더라고요. 예. 그냥 로블록스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메타버스 열기가 완전히 좀 식어버려가지고 음. 관련주들이 안 좋았고 유니티도 뭐 실적 발표했는데 별로 안 좋았고 아,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 기업들이죠 뭐 아프리카 TV나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셀리버리 같은 이제 바이오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원익 IPS나 심텍 같은 이제 반도체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가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뭐 램리서치가 한 6% 가까이 막 급락을 하고 그래서 반도체 투자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소부장에도 좀 네. 안 좋게 일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대부분 빠지는데 그나마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 오르는 거는 웹젠이 오랜만에 한 3% 정도 웹젠. 오르고 있고 웹젠은 이제 참고로 저희 당사에서 오늘 좀 보고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에코마케팅은 그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좀 괜찮았고 평을 좀 좋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독특한 반등. 회사죠. 예, 어디가요?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 왜요? 독특한 회사라. 에코 마케팅? 원래 광고 회사인데 네. 마케팅 회사인데 예. 그 좋아 보이면 사버려. 안다르 샀잖아 안다르. 아, 레깅스. 아, 광고 저 받으러 갔다가 회사가 좀 사요 그냥? 하니까 이제 같이 그러니까 수수료 베이스로 안 하고 아, 같이 한번 성장해 볼까 그래서 지분을 확보해 버려.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다르. 마케팅은 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에코 마케팅이? 네. 그래서 뭐 몽제인가요? 그 매트리스도 팔아요. 매트리스도 팔고. 그러니까 아, 그 자기네들이 직접 광고하고 직접 그 네. 매출 올리고 네. 뭐 좋은 시스템이네요. 뭐. 광고 회사가 죽으라고 광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광고가 사실 이게 저효율이거든. 예. 그 수수료 사실 네네. 앞으로 안고 뒤로 미치고 막 네. 그래요. 광고가 근데 이제는 에코 마케팅 그런 일을 하는. 네. 독특한 회사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업이 또 오르고 있는데 뭐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좀 약간은 좀 극소수인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2,490이고요. 마이너스 13포인트. 0.5% 하락했고 상승 종목이 267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코스닥은 828포인트 그래서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280개, 하락이 1,070개로 뭐 오늘은 대부분 다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수급 상황도 그동안 이제 9일째 외국인이 샀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한 900억 정도,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론 충격 때문에 일단 한국의 IT에 대해서 일단 외국인이 오늘은 강력하게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화학, 뭐 조선, 통신주, 건설 이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일단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들은 그동안 주식을 좀 계속 팔았는데 오늘은 일단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외국인 매도에 좀 맞서서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또 선물을 좀 매도하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은 좀 외인들의 포지션은 좀 아래쪽으로 좀 꺾으려는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건설 대표주가 좀 가장 센 편이고 건설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 예.
아마 사우디 영향인 것 같고요. 아. 조선주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이고 조선 기자재까지. HSD 엔진 많이 오르네요. 예. 네. 그리고 어제 피팅주들이 뭐 엄청난 실적들을 피팅이 막- 뭐예요? 피팅 이제 관이음새라고 아, 이렇게 파이프라인 이렇게 휘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끝에. 그럼 왜 올랐어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이 회사들이 이제 LNG 플랜트 같은 거 건설할 때 거기 이제 가스 수송해야 되잖아요 파이프로. 그런 거 또 아니, 밸브도 만들고 피팅주라고가 피팅. 피팅주라고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는 관이음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 성강랜드나 태강 같은 기업들이 2007년도에 조선주 갈 때 막 한 재기업 한 10배씩 올랐었던 기업들이에요. 아. 그때 이 조선 기자재로 같이 가요. 네, 묶여 있어요, 이쪽. 근데 어제 실적들을 냈는데 뭐 굉장히 다들 잘 나와서 워낙에 이제 수치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쪽 조선주도 좋은데 기자재에서 뭐 성강랜드, 태강,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오늘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들 중에서 오늘 좀 건설업체 일부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통신주도 오늘 좀 강한데 SK텔레콤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서 통신주도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임플란트 주들이 올랐는데 오늘 덴티움이 또 올라가지고 10만 원을 일단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6%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가시성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주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CS 윈드나 상강 M&T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좋고 태양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T나 자동차나 오늘 그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이쪽은 완전히 부진한데 그 정 반대편에 있는 이런 그 중후장대형 산업들은 다 주가가 오르는. 그래서 좀 양극화 현상이 오늘 좀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이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왜? 아침 시작보다 조금 더 떨어지나? 아침 시작할 땐 좀 몇 개 있었거든요. 빨간색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아니요, 요것만. 있는데 왜? 아니, 요거는 이제 저 관심이고요. 잠깐 기자를 보세요. 제가 좀 꺼내드릴게요. 아, 요게 이제 저의 그 또 갖고 있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더 빨개 써야 돼. 예, 보세요 한번. 아니 저거 샀네. 뭐요? ETF 샀구만. 솔. 아, 그건 이제 중국. 그러니까. 예, 중국은 그때 어디 말씀드렸어요. 샀어? 그건 이제 처음 출시할 때 응. 10,000원에 샀어요. 그게 12,000원. 얼마야? 지금 응. 9,190원. 아 그것도 물렸어? 그것도 물렸어가 아니고 지금 엄청 올라온 거예요. 이게 7,000 그래?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ETF도 그럼 나는 야, 중국 그 뭐죠? 그 태양광 좋잖아. 아니, 태양광이 아니고 이건 차이나 육성 산업?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 정부가 아주 그 중소기업들 막 기술 있는 이런 회사를 막 열심히 나한테 친중이라 그러더니 뭐. 아이 가슴아. 어? 나한테 친중이라며.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을 믿는다는 거야? 형님, 돈엔 국경 없어요. 머니 네버 슬립습니다. 돈은 잠자질 않아요.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래도 가슴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훈훈해졌습니다. 네. 자기야 뭐 마이너스 9% 정도 되면 뭐 플러스 한 30 정도의 느낌 있겠지. 좀 심하게 놀리시네요 오늘. 네. 거기도 잘했네 이렇게 써 있잖아 다. 어? 잘했구만. 네. 아, 진짜 저걸 7,000원대 내가 안 판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보통이 정프로라면 그때 그냥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정프로는 믿음, 신뢰로 갔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들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리포트는 그래도 보고서가 한두 개 나온 게 있는데 그 어제 보험주들이 좀 흔들렸는데 신한금융의 이미연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폭우에 따른 손해보험 업종 영향 요약을 좀 해줬는데요. 일단 그 자차 가입 차량에 한해서는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근데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률이 70%라서 이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피해 보상이 좀 아니 불가능. 자차가 70%밖에 안 돼요? 네, 자차 안 하시는 자차 분들도 가입률이. 있어요? 자차 여기- 안 하시는 응. 분도 꽤 있죠. 네, 요게 아, 난 지금 70% 안 받아줘서 그런데 지금. 그래,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 안 받아주는 거야 자차를 지금.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이야.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좀 독특한 외제차를 사요. 어. 근데 얘는 자차 들면 되게 비싸요. 어. 차라리는 난이네. 만약 고장 나잖아요. 그럼 그냥 내 아는 공업사 가서 그냥 사비로 고친데 이게 훨씬 더 싸다. 왜냐면 보험료 매달 몇십만 원씩 내느니 한 번 고장 났을 때 그냥 이렇게 센터 안 가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싸니까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보험주를 사놓은 다음에 나 주주라고 받아달라고 해봐. IR 담당자한테 전화하세요. 그러시겠지. 예. 예. 그래서 가입률이 일단 70% 정도 되긴 되는데 그 XOL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더라고. 이게 초과 손해액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보험사들도 자기네가 어느 한도까지는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데 그 넘어가는 부분에 어떤 이제 재해가 발생할 때는 재보험을 들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손익에 미친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고요. 일단 현재 자동차 보험 그 초과 손해액 재보험 한도가 삼성화재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 되고요. DB 손해가 71억, 현대해상이 7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집계된 피해 청구 금액이 삼성화재가 한 90억 정도, DB 선보가 25억이라 네.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좀 될 걸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손해율 상승이 네. 한 1%, 정도에 그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침에 급락했다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진투자의 이승우 연구원님이 좀 보고서를 썼는데 결국 수요 절벽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약간 좀 내용이 좀 담겨 있긴 한데 마이크론이 4분기 이제 매출 전망을 굉장히 좀 낮췄거든요. 원래 한 91억 달러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72억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억 정도 이제 굉장히 크게 낮춰버린 거죠. 매출 전망을. 그래서 이게 17% 정도 이제 감소폭인데 네. 상당히 지금 좀 부정적인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게 PC 스마트폰을 넘어서 서버까지 이게 좀 감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좀 하향 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 이중고가 메모리 섹터에서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내년 설비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재고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램 리서치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장비 회사가 주가 급락한 거 아마 이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루 전에 엔비디아도 전망치를 17%나 낮췄잖아요. 거기다 또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여기가 낸드 플래시 강자인데 여기도 역시 18% 낮춰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매출 가이던스를 다 낮춰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익이 마이크론도 거의 반토막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익 조정이 본격적으로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저울질이 좀 필요한데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여전히 조금 낙관적인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뭐 주가가 더 빠진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익 추정치 조정 과정이 당분간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반면에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민숙 연구원님은 이제 같은 이제 그 실적 보고 좀 자료를 적었는데 네. 일단 뭐 내용은 좀 비슷하긴 해요. 이제 설명한 건 비슷한데 어쨌든 그 이분은 조금 낙관적인 게 추가적인 설비 투자 조정으로 인해서 메모리 재고 증가는 제한될 것 같다 앞으로. 예, 그래서 업황은 더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내년. 재고가 줄면서 그래서 D램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 속도 좀 빨라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런 좀 내용이어서 이게 어떻게 좀 판단하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기관들이 하이닉스를 쭉 파는구나. 예, 계속 계속 파네. 예. 예? 사실 외국인은 요즘에 좀 샀거든요. 네, 하이닉스. 그러네. 예. 하이닉스 같은 외국인은 좀 샀었어요. 크게 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사는데 꾸준히 기관들이 계속 주네. 7월 하순부터 저번에 그 6월 하순부터 계속 맞아요. 줬구만. 그 저녁에 그 김탁 기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그 진행 보실 때 네. 기관 투자들이 좀 급하다. 당장 뭐가 안 좋은 건 팔고 좋은 쪽으로 지금 수익률 게임 해야 된다. 왜냐면 펀드 매니저들 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누가 봐도 반도체 업황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가장 핫한 쪽이 이쪽 뭐 방산이 됐건 뭐 태양광이 됐건 이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좀 하이닉스를 줄인 게 아닌가
어쨌든 올해 안에 빨리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 내긴 내야 되는데 네. 성적이 나올 테니까. 근데 반도체는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던지고 예. 다른 친구들로 먼저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을 기약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예 안 좋으면 뭐 이런 전략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종목 장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그냥 가는 게 있으니까 아, 그게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하이닉스를 많이 지금 6월부터 계속 지금 네. 팔고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피팅 얘기 좀 해드렸지만 오늘 안 그래도 그 현대차증권에서 피팅 산업 이렇게 보고서 나온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그래서 피팅 산업 빛이 보인다라는 이제 내용의 오늘 그 이제 커버리지한 자료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자료인데 광민정, 강동진 연구원님 이제 같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어쨌든 지난 10년간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팅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는데 그 4개 중에 2개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성광밴드, 태광. 네. 여기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승자 독식이 좀 이제 펼쳐질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고 특히 유럽이 이제 LNG 수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 그 플랜트라든가 터미널 지을 때 이게 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의 실적은 앞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다. 특히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LNG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팅주의 어떤 이제 주가 상승이 뭐 일회성은 아닌 것 같고 네. 좀 구조적인 것 같다. 그래서 좀- 태광이 그런 회사입니까? 네, 태광. 태광? 예, 태광?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태광이 그 저 동국대 앞에 있는 거기가 태광 아니에요? 동국대. 그건 이제 태광산업. 태광 산업이죠. 아, 태광이 그건 흥국생명. 예. 김연경 선수 하는 그거. 거기가 태광이에요? 음. 아, 그러니까 태광이랑 태광 산업은 또 다르고. 달라요. 예, 다른. 아, 그거 왜 있잖아. 떡볶이. 떡볶이는 또 뭐예요? 아이 거기 들어가셨다가 떡볶이 먹고 모르냐. 태광 에로이카는 어디예요? 회장. 그거야. 어디? 태광 에로이카 거기가, 태광산업 예, 그거야. 예, 태광 거기가 산업이에요? 태광. 태광 에로이카. 아니 옛날에는 시사적인 거 이런 사회적인 거 굉장히 잘 알았거든. 주식하면서부터 그런 쪽에 연을 싹 끊어버리더만. 야, 변실의 기재야. 옛날에 이거 정프로 원래 시사평론가였잖아. 네.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시사평론. 그렇죠. 정프로 시사평론계에서 그 은퇴시킨 게 나거든. 내가 하루 불렀어. 야 정프로 그만해라. 그만해라. 너 아, 그럴까요, 형님? 황뭐뭐 선생하고 막 하더라고. 있잖아 음. 그황 알지? 네. 요즘 안 나오시대. 네. 근데 내가 보니까 황 선생님께서 정프로를 애들 다루듯이 막 갖고 놀아버리더라고요. 야 저기서 정프로를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심각하게 불렀어. 야, 영진아, 너 안 될 것 같아. 나랑 같이 경제하자.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주식으로 고마워해. 갈아탔어요. 그 바닥에 계속 있었으면 예. 모르죠. 위험했을 사람 인생 거야. 모릅니다. 위험했을 예. 거야. 인생. 자, 하여튼 태광 산업과 태광은 다르다. 다르죠. 예, 네, 지금 그 피팅한다는 데는 태광. 태광입니다. 예. 아예 그냥 계열도 아니고 완전 다른 회사죠? 네, 다른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태광 씨도 아니시고요. 김태광. 야 황씨라고 해도 다 아네. 이분들도 다 그렇게 느꼈나 아, 봐. 황봉알 아닙니다. 네. 다 아시네. 자, 그리고 네, 뭐 이제 다 말씀드렸고 네. 오늘 그 일정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은 뭐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장중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고 디즈니하고 쿠팡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늘 밤 11시에 이제 갤럭시 폴더블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되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군요. 네, 오늘 밤 11시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온라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노리는 거예요? 미국이지 뭐 미국. 미국이죠, 미국이지. 미국 시간이잖아. 미국 아침 9시쯤? 미국 시장을 노리는. 뭐 그런 정도. 네. 9시 넘어서지 동부 기준으로. 아, 그래요? 10시나 뭐 11시. 아, 그쯤을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 살펴보면 뭐 지수는 뭐 비슷비슷하네요.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0.68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84% 정도 빠졌고 2,486 그리고 코스닥이 826 정도 지금 현재 지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염소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도 사실은 네, 징징이부를 교통 문제 모시려다가, 때문에 네. 뭐 모시려다가 그냥 위험하다. 이렇게 막 수해 나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오시라 그래서 또 뭐 물에 빠진 얘기 또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물 먹은 얘기인가? 오늘은 저희가 징직쇼 없이 대신 저희가 그 누구시죠? 그 누굽니까? 같이 가신다는 박사님, 김시덕 박사님. 김시덕 박사님, 김시덕 박사님의 그 수해 얘기. 네, 그걸 요거 이어서 네 제가 맞습니다. 방송해 드릴 테니까요. 네, 침수 강남의 침수 역사 이야기. 원래 강남이 이제 상습 침수 진짜 구역이었다는. 여러분 눈물 없이는 못 보십니다. 그 네. 2%가 헬기 탔던 얘기도 나고요.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바로 이어서 좀 전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